그래서 네, 아마 이제 제 몸에는 이제 몸에 당연히 이제 이 엄청난 균들이 있을 거고,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차라도 하나 먹고 이제 이렇게 에그타르트를 먹으면 얘네를 다 나눠 먹게 되는 거죠. 다 나눠 먹게 되고, 그래서 그 반려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컴패니언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원이 라틴어로 하면 쿰파니스라고 얘기해요. 틀리면 안 되니까 봐야지. 쿰파니스. 이건 뭐냐면 빵을 나눠 먹는다. 식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식구. 식구라는 얘기죠. 식구라는 것은 아무나 같이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식구는 배타성이 있죠. 아무나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컴패니언의 이제 이 스피시스, 이 종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뭐, 철학적인 의미도 있죠. 차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종 차이, 그 차이,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진화생물학적인 의미도 있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속에 사피엔스 종의 사피엔스 아족이죠. 걔는 개 속에 뭐 흰 늑대, 회색 늑대 종의 개 아종 이렇습니다. 전혀 생물학적인 종이 다르지만 anyway 그 종이라는 의미에는 하여튼 그런 진화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에는 이 스피시스에는 정화, 돈, 정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그 무슨 SF 소설이 아니라면 The Species 이렇게 하면 보통 인간을 말합니다. 그냥 더 붙이면 인간 종의 대표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The Species 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멸종 위기종, 멸종 위구종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멸종위구종이라는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내지지 않으면 곧 멸종될 매우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종이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인간주의적인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반려에는 식구, 일단 배타성이 좀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묶었을 때, 반려와 종이 묶였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인체는 10%의 세포를 제외하고는 90%가 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생물과 박테리아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반려종이라는 의미, 생물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모탈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않으면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밥만 나눠 먹겠습니까? 서로의 몸도 같이 나눠 먹지. 서로의 몸을 밥으로 내줘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게 반려종이라는 의미인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없는 그런 종이죠. 그게 1차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근데 제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뭐 에그타르트 먹으면 다 같이 나눠 먹겠지만, 제가 죽으면 이렇게 여기는 아까 보면 뭐 온갖 균들이 다 살았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톡식한 균도 있었고, 장내에서 굉장히 좋은 균들도 있었고, 수두종이나 이런 것들, 수두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은 독기를 발휘하지 않는. 근데 제가 어떤 병에 걸린다, 그래서 마침내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전에는 얘가 이렇게 그 다른 균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협상하겠죠. 밥상 없지 마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넘어가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네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른 밥상 차리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죽고 죽은 다른 밥상 차리는 거죠. 다른 종들이, 다른 박테리아나 다른 벌레들이 이제 쫙 모여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밥상을 차리는. 그게 이제 반려종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거기에는 무슨 인간 중심주의적인 퓨어한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초벌 번역이긴 하지만 제가 반려종 선언에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4페이지에 굵은 거 있습니다. 아까 미즈 케이엔, 카이엔 페퍼, 케이엔 페퍼는 나의 모든 세포들을 식민지화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얘기인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생물학자 린 마굴라스가 심바이오제네시스라고 부른 현상이다. 카이엔과 나의 DNA를 조사하면 우리 사이에 강력한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엔의 침 속에는 바이러스 벡터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혀를 재빨리 놀리는 그녀의 키스는 정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아주 딥키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척추동물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속도, 과도, 목도 다르다. 우리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개와 사람, 애완용 동물과 교수, 암캐와 여자, 동물과 인간, 운동선수와 트레이너. 한쪽은 식별을 위해서 몸의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심어놓고 있다. 또 다른 한쪽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라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20세대나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개혈통적이죠. 다른 한쪽은 징조부의 이름조차 모른다. 우리들 쪽 한쪽은 대규모 유전자적 홍조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순혈종이라고 불리고 또 한쪽은 같은 정도로 대규모 유전자 홍조의 산물임에도 백인이라 불리고 있다. 이 명칭들은 각기 종족적인 담론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들은 각기 그 기결을 우리의 육체 속에 계승하고 있다. 우리들의 한쪽은 불타오르는 젊디 젊은 신체적인 단계의 정점에 있다. 다른 한쪽은 자기를 얘기하는 건강하긴 하나 벌써 사양길이다. 우리들은 함께 어질리티란 팀 경기를 한다. 그 장소는 카이엔의 선조가 일찍이 메리노 종의 양의 망을 보고 있던 곳과 동일한 강제 수용된 선주민의 토지다. 그리고 그 양은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에 세도한 49어즈의 식량으로 당시에 이미 식민지화되어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축 경제로부터 수입되어 온 것이다. 이런 역사의 모든 층위들, 생물학의 모든 층위들, 그리고 자연문화의 모든 층위들 속에 있는 복잡성이야말로 우리들의 게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들은 다 같이 자유를 갈망하는 정복의 자식들이고 백인 개척자가 만든 식민지의 산물이고 그리고 함께 경기장의 허들을 뛰어넘고 터널을 빠져나간다. 나는 우리들의 개도움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우리들의 한쪽은 나이 때문에 다른 한쪽은 불임수술에 의해서 각기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 침묵한 여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생명의 유전 정보 속에 우리들의 접촉에 관한 어떤 분자적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정록색 털을 가진 오스트리안 셰퍼드는 지금까지 그 민첩하고 부드러운 혀를 사용해 살벌한 면역계의 수용체를 가진 나의 편도선 조직을 핥아왔다. 나의 화학 수용체는 그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로 나른 것일까?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기 위해 그녀는 나의 세포 시스템에서 무엇을 수집한 것일까? 우리들은 금지된 대화를 나눠왔다. 우리는 입으로 혀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사실일 뿐인 이야기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반려종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의 몸속에 만들어낸다. 구체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현저하게 타자인 우리들은 서로의 몸속에 사랑이라고 불리는 짓궂은 발달성의 감염을 나타낸다. 이 사랑은 역사적인 일탈이고 자연문화적인 유산이다. 라가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굉장히 강렬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헤르웨인들, 자기 개인 오스트리안 셰퍼드, 카이엔 페퍼가 육체적으로 계승한 그 역사를 계승하고 싶겠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맨 처음에 오스트리안 셰퍼드 이제 공식 그 혈통을 보존하는 커넬 컬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히스토리는 다르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유럽의 바스크인들이 이제 3등 칸에다가 이렇게 개를 데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다가 드디어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캘리포니아에 양치러 왔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역사죠. 그런데 이제 3등 칸 노동자가 3등 칸에 어떻게 개를 데리고 3등은 꽉 끼어서 타는 데인데 개 데리고 못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오스트리안 셰퍼드가 왜 오스트리안 셰퍼드가 됐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골드러시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캘리포니아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그때 성공한 사람은 청바지 장사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양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동부에 있는 양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양들. 그 전에 양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양들은 스페인에서 이제 그 전에 그 17세기, 16세기에 이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 선주민들을 이제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이 목축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양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축업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한 300년이 이제 흐른 시간이 된 거예요. 그 300년 동안 이제 선주민들은 그 양들을 이제 그 자기네의 생활 양식에 맞게 잘 개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약간 염소처럼 생긴 이런 양이 메리노 양이 아닌 거죠. 그런 양이었는데 이제 골드러시가 되고 이제 골드러시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메리노 양들이 이제 확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금캐로 왔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고기 식당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북전쟁이 됐을 때 캘리포니아가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복속이 될 때, 이 선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주민들 터전을 이렇게 전쟁에 미리 이미 이제 황폐화됐지만 그 터전을 없애버리고 이제 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몰아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군인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 양들을 죽였어요. 그 주인들이 보는 앞에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주민들이 300년 동안 자기가 개량시켜온 그 양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할아버지들 이미 70년이나 더 지난 그 기록에 보면 70년이나 더 지난 그 상황인데도 그 양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쪽에 나바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바호 네이션 이게 자치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양을 치고 이제 그 양 털 가지고 직조를 이제 여자들이 직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거는 그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양들은 우리 부모 같다.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 정말 양들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 부모 같다. 이런 이제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사인데 정말 침략의 역사죠. 그 침략의 역사에 그 자기의 개 카이엔 페퍼의 그 조상은 그 메리노 양들을 치는 양치기 침략의 역사에 같이 하고 있던 그런 개라는 거죠. 그걸 왜 얘기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잃어버린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육체를 파손시키고 파손하여 부패시키고 사랑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골드러시아 남북전쟁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그 폭력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과 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서로를 길들여 왔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로부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려종이 된다라고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서로가 서로에게 밥으로 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구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목적은 좋은 거고 도구나 수단 타자를 도구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예요. 우리 다 도구적인 존재야. 뭐 인간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도구적인 존재야.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도구로 취급하면 안 돼. 이런 건 너무 이제 고원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도 이제 뭐 세속적인 고원한의 반대말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단어를 쓸까라고 하다가 세속적이다 이런 게 좋겠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로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데리다가 이제 수년 전에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제 고양이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데리다가 이제 Say the animal responded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번역하면 그러면 그 동물은 응답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 강연을 이제 한 적이 있고, 그거의 후속 강연으로 이제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
동물,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NSA 그 The Animal Responded 이 강연은 이제 락강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락강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를 가진 동물이다. 동물은 그 중요한 구별을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은 이제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상징계의 그 괴로움, 그 억압, 이런 거 대타자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억압을 동물은 겪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굉장히 흔한 구별이지 않습니까? 동물은 언어가 없다. 동물은 속이지도 못한다. 속인다는 능력도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폰스 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 할 수밖에 없다. 동물은 다 리액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리다가 이제 이 글을 저는 이제 사실 다 읽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본만 봤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비판해요. 정말 해체를 합디다. 이제 락강을 비판하면서 락강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해요. 도둑맞은 편지. 예. 이제 그 동물이 속이지 못한다. 자기의 그 흔적들을 숨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둑맞은 편지라는 그 락강의 이제 도둑맞은 편지를 가지고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왕비가 이렇게 약간 불륜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탁 놔요. 그 왕은 이제 그거 모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떻게 그 불륜의 편지가 있을 거라고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이제 어쨌든 왕비는 숨겨야 되니까 계속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막 숨기려고 하는 게 이게 막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녀요. 이 편지가 뭐 디팡의 손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 얘기를 딱 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숨기는 게 아니야. 그건 지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동물과 인간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헤로웨이가 굉장히 칭찬해요. 정말 세련되게 이거 정말 비판했다. 그건 정말 여태까지 데카르트 이래로 인간은 그래도 뭐 이성이 있으니까 이제 기계라고 봤지만 이제 완전한 기계로 보지 않았지만 동물은 그냥 기계다라고 수동적인 존재다. 응답만 하는 존재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가장 나이스하게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그 강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삐끗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연은 뭐냐면 이 헤로웨이 이 데리다가 아침에 목욕을 하고 빨가벗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요망한 고양이가 딱 쳐다본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데리다가 자기가 수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옷 안 입었잖아요. 자기는 옷을 입어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의 눈길을 딱 봤을 때 수치심을 느꼈고 그게 자기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왜 부끄럽지?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그때 이제 그 풀어놓는 게 이제 이 The Animal That They Fly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 강연에서 이제 그 데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림에 나오는 동물도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동물도 아니고 그날 아침에 바로 그 고양이 개별적 존재로서의 고양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뭔가 그 개념화되기를 거부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동물을 그렇게 그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도구로서 이제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쫙 비판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약간 격정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동물에 대한 인류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데리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데리다를 처음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그랬어요. 강의여가지고, 분장도 됐고, 비문도 많고,
죽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헤르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좋단 말이지. 그런데 너는 왜 거기서 수치심에서 그냥 멈춰버렸니? 이 고양이를 봤는데 처음 고양이 그냥 애완견 이런 거 아니고 애완 고양이 아니고 정말 존재 대 존재로 딱 마주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거기서 수치심 그 관심을 자기 수치심으로 그냥 돌려버렸니? 왜 얘한테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니? 자기가 마치 케이언 페퍼에 대해서 자기랑 살게 된 케이언 페퍼에 대해서 그 역사들을 더듬어 올라가면서 그를 알려고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실은 아주 개별적 존재를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관념적인 동물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의 철학이 거기서 멈춰버렸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길들인다, 이런 길들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이 다른 시선으로 데리다 본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평상적인 존재들이 그냥 도구적인 존재인 것이냐. 예컨대 이제 공장식 축산, 보통 공장식 축산, 특히 이제 닭들이 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질병이 닥쳐서 전체 다 죽었다. 하고 단순하게 그것을 얘기할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다 다른 면역, 하여튼 같은 닭장에 있었지만 다 다른 면역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병이 덮쳤어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을 수 있지? 다 다른 생명체인데. 그냥 포기해버린 거. 그냥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 아주 최악의 가장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식의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뚜르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라뚜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라뚜르가 나왔는데, 파스테르가 유산균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뚜르가 그것에 대한 에세이를 써요. 이제 라뚜르도 그 유산균 발견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이제 스텐저스도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같이 썼는 스텐저스도 이제 그 에세이를 쓰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유산균이 거기서 중요한 액터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파스테르는 유산균을 발견할 수 없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갱발이 물과 기름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갱발이 발명할 수 없었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파스텔은 유산균이라는 존재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도식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도식은 이렇게 원인으로부터 이렇게 결과를 쭉 연역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식이 아니죠. 유산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임의적인 존재들을 가정하고 이제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스테르 실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 유산균 발견을 화이트헤드의 이제 철학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새로운 존재 양식의 내부에 구애되는 것을 결단하면서 선행하는 환경에 내재하는 존재의 궤적을 계기로 주는 것이다. 말도 되게 어렵죠. 이제 그 얘기가 바로 갱발 얘기입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 새로 유산균이라는 존재 양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고 하면 새로운 질서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전 개체적인 포텐셜, 그것으로부터 이제 갱발의 수력 발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계기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기라는 말이 보통 철학책을 읽으면 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자를 안 쓰고 그냥 계기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는 석세션, 연속되는 그런 의미로 계기가 쓸 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슨 계기,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계기로 이걸 하게 됐어 했을 때 그 계기입니다. 한자가 다르죠. 한자가 한자가 자신 없네. anyway. 다를 겁니다. 묶일 개자랑 아마 기계 기자 이렇게 쓸 건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의 신체가
그때 마치 갱발의 신체가 물과 기름의 그 조합에 이렇게 신체가 섞여 들어가는 것처럼 파스텔의 신체도 거기에 섞여 들어가서 파스텔 유산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만약 파스텔가 주저하면 유산균도 주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상호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거 사실은 상호 길들이기거든요. 상호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누구에게 포섭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로에는 이런 타자랑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고양이한테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너희 수치심으로 되돌아가 버렸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 에세이, 과학 리포트들 중에서는 뭐 동물과 이렇게 뭔가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교감하면서 정말 존재 대 존재로 교감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거네. 자, 이런 거죠. 예컨대 이거 뭡니까? 쥐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검체가 들어오고 있어. 그런 거죠. 혹시 그 무슨 갤럭시 은하수의 히치하이킹이란 영화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세계는 다 쥐가 작동시키는 거야. 쥐에게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거죠. 사실은 개 같은 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생에 늑대가 있는데, 인간이 늑대를 집어와서 개량시켜서 잘 살 수 있게 개량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목양견으로 쓰고 호축견으로 쓰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의 생각이겠죠. 개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개가 역사를 쓴다면 이렇게 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종족들이 사는 쪽을 가봤더니 그쪽 근처에는 먹을 게 많더라. 쓰레기장 근처에 단백질이 많더라. 그럼 얘네랑 같이 살면 우리가 힘들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 얘들을 먹이 주는 도구로 쓰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상호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분이 이제 바바라 스머트라는 사람인데, 비버의 이제 성과 우정, 이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 박사 논문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이제 영장류를 이제 연구하던 사람인데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죠. 그래서 뭐 영장류는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달도 막 그런 책도 많이 쓰고 영장류하고는 그렇게 했는데 비버는 영장류 아니잖아요. 쥐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숨어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사나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한 거예요. 비버가 맨날 숨어. 연구가 안 돼. 도저히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네한테 영장류가 하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앉아 있죠. 앉는 거 연습하고 말하는 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이제 1년 이상을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다 자기가 이렇게 되돌려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더 이상 이제 얘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도망갔는데 오지 마.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신호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뭐가 있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모르고 서로 인식이 불가능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제 각자 볼일을 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 비버들의 생활상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기 존재랑 별로 개의치 않고 비버들이 잘 생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비버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비버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버는 당연히
새로운 존재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한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이런 이상한 형태를 가진 그 생명체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저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얘는 좀 다른 애네. 예,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아마 이제 이 책에는 이 바바라 스모트랑 이 새로운 관계 분명히 녹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실컷 해놓고 다시 과학자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웨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다와 스모트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존재야. 데리다는 실컷 그 고양이로서의 관계, 그 얘기를 했고,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 사람은 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물대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그 앞에서 나온 개대기라든지, 쥐대기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냐. 대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대기인 것이지,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흔히, 김춘수의 꽃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거. 이 비버가 이 눈 맞추기 전에는 바바라 스모트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아니죠. 서로 다른 역사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만난 거죠. 만난 거지 무슨 무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재형성되고 또 다른 만남을 또 가지겠죠. 언제나 이런 인간만 있겠습니까? 보수도 있고 온갖 인간들이 다 있을 텐데 다시 또 재형성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이것은 이제 그 데리다의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을 패러디한 그 패러디가 많이 들어있는 그 작품인 것 같아요. 김미루의 이제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식 축사죠. 거대한 공장식 축사에 돼지 사이에 이렇게 나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가 수치스러워했던 그 알몸으로 누워 있는 거죠. 같이. 근데 사실 이제 이거 보고 이렇게 벗겨놓으니까 사람이나 돼지나 똑같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누워 있으려면 이 돼지가 생각보다 사납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이렇게 굉장히 밀집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밀집도가 높으면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대방의 꼬리를 물어 뜯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나고 돼지가 감염되고 그러니까 꼬리를 다 자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데 이상한 생명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전혀 보지도 못한 생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 사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나온 사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돼지하고 이렇게 돼지한테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얼굴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데리다의 그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하고는 굉장히 다른 색깔이죠. 다른 색깔의. 그래서 이런 사진 참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진이 공장식 그 축산 그거잖아요. 이 고기죠, 고기 사실은. 동물인가요? 곧 고기가 될 고기예요. 고기들이랑 사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공장식 축산이 가지고 있는 그 포괄적인 어떤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장식 축산에 우리가 떠올리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같은 신화적인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발굴해내고 얘기하고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로웨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경의를 리스펙트,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얘기죠. 이 어원이 뭐냐면 C-E-R-E, 리스페스를. 이게 라틴어 어원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뒤돌아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스페스를 이거는 스피시스의 라틴어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사실 이제 딱 이렇게 결합되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종이 만날 때는 몇 번이고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뒤돌아봐야 된다.